박수로 맞이해봅시다. 자, 호응 크게 하는데 호응 크게 하고 대답 열심히 하면 간식 줄게. 네. 근데 조용히 해도 줄게. 네. 알겠지? 자, 그럼 시작할게. 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재 전교 부회장을 맡고 있는 3학년 6반 이다영입니다. 오늘 2교시부터 3교시 두 교시에 걸쳐서 멘토멘티 활동 하시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중 3교시를 맡게 됐습니다. 제목과 같이 전교 부회장 언니가 알려주는 성적 생기부 1타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3년 동안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좀 봐볼까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을 해서 1, 2, 3학년 때 생활을 소개드리고 나 이 정도 생활을 했으니 조금은 믿어봐도 된다의 차원에서 2, 3학년 성적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방법과 과목별 공부 방법 선생님, 선배, 후배들과 친해지면 좋은 방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문 답변은 이따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학생의 활동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이름은 이다영이고 현재 전교 부회장이며 학교 반장과 선도부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교 반장, 부반장, 전교 부회장, 전교 회장 다 놓침없이 하고 있고요. 저의 MBTI는 MTJ로 완벽한 이성주의자입니다. 이다영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라고 한다면 생각해! 저는 이다영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라고 한다면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완전 외향형입니다. 나서는 거, 주도적인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가 가이수 쌤과 구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의 인스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뭔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다 또는 이다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야 이다영 이렇게 하셔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멘토멘티 프로그램 왜 계획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제가 여러분보다 1년을 더 생활했잖아요. 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배로서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잡아야 할 것들, 또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중학교 생활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의 1학년 때 생활을 조금 봐볼까요?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3년을 보냈습니다. 입학 초 때 저는 약간 조금 노는 무리해서 이제는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역변한 케이스인데요. 입학 초 때 저는 쇼컷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얼굴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서 여자애들, 특히 선배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6학년 때부터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내 미래를 꾸려나가고 싶다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서 놀면서 공부 잘하는 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잡잖아요. 파마를 해도, 탈색을 해도, 염색을 해도, 피어싱을 귀에다가 해도, 그 다음에 화장을 해도, 치마를 줄이거나 단을 박아도 아무도 잡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였냐? 제가 1학년 신입생 때부터 풀렸던 거예요. 그것이 계기였을까요? 저는 바로 탈색을 하게 됐어요. 근데 1, 2, 3학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규정이 풀렸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3학년 선배들마저 염색이나 탈색을 선뜻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바로 노란머리로 염색을 하게 돼요. 소문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졌습니다. 야, 1학년에 노란머리가 있대, 1학년에 탈색머리가 있대,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전교생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노란머리 이다영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때부터 좀 그냥 완전히 노는 애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렇게 어울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 평범한 애들이랑 어울렸습니다. 학생의 선도부 언니 오빠들이랑도 친하면서 뭔가 이상한 경계에 속해 있었어요. 그것이 천만다행이었을까요? 저는 좋은 선배들과 후배들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원했더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저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학년 때 2학년 전교부회장 선거를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놀던 애가 전교부회장 선거를 준비해? 어떻게 그런 애들이랑 어울렸던 애가 이렇게 준비해? 저는 그때 바꿔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나도 그렇게 지금 방황하고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아니까. 그리고 학교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여러분들이 불편해했던 점,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저는 이때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1학년 때 놀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학기 초 때는 학교폭력 글짓기, 영어 논술 쓰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봉사 시간 50시간을 채워서 봉사상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웠던 MBS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만 노란머리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상이라는 제도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1년에 봉사시간 50시간을 채우면은 봉사상이라는 걸 주는데 그 봉사상은 후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가산점이 돼서 좋은 고등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제로 깔고 가셔야 하는 게 봉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냐? 제가 2가지 사이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애용하는 1365 사이트. 두 번째는 모르더라고요, 잘.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로 1365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찾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아리인데요. 동아리는 생기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소서에도 많이 쓰입니다. 혹시 우리 학교에 어떤 동아리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밴드부. 그치, 밴드부. 무슨 거? 네, 또 뭐 있는지 알아요? 댄스부. 댄스부! 오, 이제 끝! 네, 그 정도로 많은 동아리가 있죠. 댄스부, MBS, 뮤지컬부, 치어리딩도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들어갔던 동아리는 많은데 4가지를 꼽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는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그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2학년 때 들어갔던 토론 동아리, 그리고 과학고나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는 수학 MBM 동아리, 국제고나 외고 친구들은 들어가 있는 글로미 동아리 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과학부 8명이 갔거든요. 그 중에서 대다수가 이 수학 동아리 MBM 동아리랑 과학 동아리 뉴크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기 초 때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내년 3학년 초에 또 지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학년 때 생활을 살펴보자. 학기 초 전교 부회장이었던 저는 자동으로 학생회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철없는 짓들을 그만하고 모범생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교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여기서 만난 선배들이 저를 많이 변화시켜줬어요.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 선배들은 거의 대부분 전교권 10위 안에 들어가셨던 선배들인데 여기서 과학고, 국제고 많이 가셨습니다. 외고. 근데 정말 배운 게 많아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에 임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들어야 훨씬 효율적인지, 학교 선생님, 선배들이랑은 어떻게 친해지게 되는지 후에 미래의 고민도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시험이 시작되죠. 여러분 시험 잘 봤어요? 저 과학 문제 틀렸어요. 태양이 연속 어렵죠. 이게 1학년 때 저도 수업을 안 들었거든요. 저도 그냥 완전히 놀다가 2학년 때 와서 이제 공부를 보게 됐는데 진짜 첫 시험은요 말도 안 되게 압박감이 심해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보게 나름 성공적으로 잘 봤는데 이렇게 과목별 공부 방법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학기 후반에 사실 2학년 전교 부회장은요, 인용이도 알 텐데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많이 없어요. 그냥 언니 오빠들 따라다니고 의견 하나씩 던지고 하는 거지 공약도 많이 실현할 수 없고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그냥 보고 배우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학교를 좀 바꿔보고 싶다. 다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교 회장 선거에 도전하게 되고 그때 선배들이랑 친했어가지고 나전 축제 사회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2학년 때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학년 때 진로 발표대회에 나갔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2학기 되면 공모가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가이수 선생님이 저를 서포트 해주셔서 나갔었는데 이때 인천 내에서 대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봉사상을 받았었는데 2학년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서서 뭔가 연탄 봉사를 하고 꽃 심는 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은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비대면 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건 꽁초 줍기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사회를 보기도 했어요. 3학년 때는 말도 안 되게 바빠요. 여러분 2학년 오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네. 1학년 때도 전 빨리 갔어요. 근데 2학년 때 오고 나서 더 빨리 갔어요. 근데 3학년 때는 눈 2번 뜨니까 1학기가 끝나 있어요. 특히나 3, 4, 5월 달 너무 빡셌거든요. 전교 부회장이라서 학생회 간부들 이렇게 모아야 되고 학급 반장으로서 또 일해야 되고 선도부 들어갔고 또 시험 기간 겹치는데 체육대회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는데 이때 학생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3월 달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일수대회도 주최를 했고 여러분들 다음 주 목금에 무슨 행사 있는지 알아요? 사법데이. 사법데이 있죠? 그것도 제가 포스터 날렸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현재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크게 뽑아보자면 학생회 활동이랑 선도부 활동 했었는데 이 학생회 활동 저기 사진에 나온 게 이제 스승이라는 영상 제작한 거거든요. 이거 MBS랑 같이 협력해서 서린이가 편집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서린이가 있죠? 네. 그리고 선도부 활동은요, 이건 3학년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침 등교하면서 그리고 점심시간에 많이 그 빨간 조끼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봤잖아요. 그분들이 선도부입니다. 선도부는 저는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면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면접 진짜 빡세요. 이번에 경쟁률이 진짜 높았던 걸로 알아요. 선도부 하면 좋은 점은 일단 급식을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애들 잡는 게 좀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입장이라서 좀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3학년 되면요 재밌어져요. 근데 혹시나 약간 억울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따로 그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식을 자주 해요. 오늘도 회식하러 가요. 진짜로? 네. 어디로요? 듣기로 가요. 와. 선생님 다 같이 40명. 이렇게. 이야.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이번 년은 아닌데 작년에는 점심선도 돌면서 그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하고 그랬기도 했어요. 본 거 같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은근 재밌어요. 그리고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볼 수 있어요. 와. 미리. 그렇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회도 내가 반장, 부반장이다. 그럼 진짜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내년에도 또 이제 3학년 여러분들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반장, 부반장 하시면은 학생회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바뀌게 돼요. 주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변에 이상한 애들밖에 없으면 저도 그렇게 돼요. 주변에 좋은 선배들, 선생님들, 친구들만 있으면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뽑으라고 하면은 4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학년 전교부회장 선거, 3학년 전교회장 선거. 이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건 안 뽑혀도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선생님들 앞에서 하면서 피드백 많이 받고, 그러면서 선배들이랑 전화하면서 아 이런 건 좀 고치면 될 것 같아. 이런 건 애들이 많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애들이 더 선호할 것 같아 하면서 네, 피드백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저 이때 선거운동 하면서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쪽팔림이 컸었거든요. 왜냐면 아침마다 선거운동 하는데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1학년 때는 패기가 있었어서 막 등교하는데 도를 아십니까처럼 사람 붙잡고 나 이다영인데 정 몇 번이다 기호 7번이다 내가 진짜 학교 바꾸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제가 두 가지 영상 준비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진로 발표 대회 영상이랑 연설 영상 가져와 봤는데 한번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직접 탐구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수기 상황을 가지게 됐어요? 일단 저는 이런 다양한 SNS요. 동물들이 주 콘텐츠가 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동물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기니피그, 헬스와 같은 소동물들을 키우면서 동물들과 접할 수 있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방화색입니다. 패션과 같이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과 오직 그만의 목적으로 동물들을 상대하고 진로하는 그런 다양한 주변을 보면서 제가 권한식으로 있었습니다. 학생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은 게 이게 교복 규정이요 위에 외투를 입으려면은 이렇게 입어도 위에 체육복을 하나 더 입고 그 위에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겨울에 교복 입었는데 그 위에 마이까지 입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잖아요. 발이 안 움직여요. 이거 안 입으면 다 젖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해요. 진짜요? 와. 이제 그래서 아마 학생회에서 좀 추진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설문조사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응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2학기 때부터는 아마 안 잡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학생회도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건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2학년 진로발표대회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거의 7, 8분들이 저를 봐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시간 내주셔서 1대1로 거의 저 피드백 주시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천 교육청에서 했던 건데 정말 큰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게 또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공부 나오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멘토멘티 활동 프로그램. 이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학생 애들이랑 회의 막 2, 3시까지 하고 학교 2시간, 1시간 자면서 나오고 이번 월, 화, 수 아침, 점심, 방과 후 계속 남아가지고 발표 연습하고 그랬었던 활동인데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그게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2학년 성적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이 기말고사를 보시면 저는 국수사과 영만 챙겼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는 13점대인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이때 13점? 그 다음에 18점이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안 풀고 그냥 막히만 해서 가채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왜 그랬냐면 제가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를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쏟아야 되는 과목에만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중간고사 보시면 이제 5과목 중 2과목이 100점으로 97.6점. 기말고사 때도 100점으로 100점이 2개로 96.4점.
근데 이때 과학이 아마 그 태양계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때 2개를 틀려버렸어요. 이야. 그래서 이때 좀 평균이 낮아졌고 2학기 중간. 근데 여러분 국어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미진 쌤이 너무 어렵긴 해요. 어려운 문제 다 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래서 91점 2개 틀렸었고 그래서 91점 4점. 기말고사 때 좀 쉽게 내주셔서 이제 100점 맞았는데 저 이때 국어 처음 100점 맞았어요. 와. 진짜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미진 쌤 잠깐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번 운명. 시험 어땠어요? 쉬웠어요. 진짜 쉬웠어요. 진짜 그쵸? 쉬웠어요. 그쵸?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때 98점 4점 받았고 3학년 때는 사회가 추가돼서 6과목 중에 3과목이 100점으로 이제 98점. 기말고사 때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와서 못 넣었는데 그때는 3과목이 100점으로 이렇게 맞았는데 제가 원래 시험을 한 달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만 일주일 벼락으로 300점 컷 만들었어요. 제가 이따가 벼락치기 하는 방법도 말씀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사실 학원에 안 다니고 2년 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3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인강으로 대체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현강 못지않게 인강에서도 퀄리티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쌤들이랑 진짜 많이 친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2학년이었는데 1학년, 3학년 쌤들하고 다 알 정도로 많이 친했었는데 그게 딱 여기서 나와요. 제가 혼자 공부를 했었어서 학원 선생님이 없더라도 충분히 학교 선생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너무 피곤하게 살았거든요. 학원 왕복하는 그 30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30분 잠을 좀 더 잘 수 있는데 그럼 진짜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니원이가 어제 3, 4시에 잤어? 그럼 오늘 학교에서 집중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근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계속 잤다고 쳐. 그러면은 학원에서는 집중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래서 저는 물론 공부하느라고 늦게 잤는데 계속 학원에서 이러면서 수학 푸는데 이러면서 공부했어요. 2-3시간 정도 있잖아요. 2-3시간 정도를 그렇게 낭비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니면 전날에 컨디션 조절 실패해서 늦게 잤더라도 다음날에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와서 자고 시작하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진짜 큰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원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가능했거든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녀도 핸드폰 조절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도 다 끊을 수 있고 그냥 방해금지 모드 하루 종일 키면서 살았고 맨날 도서관 갔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못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랬던 성향이고 그게 안 되는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그게 성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오히려 하면은 그냥 페이스가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에게 맞는 성향을 찾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2학년 때 시험기간 생활 루틴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는 등하교 시간 때 영어 단어나 노트를 보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전부 교무실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국어 너무 어려워서 미진쌤께 질문하러 갔는데 미진쌤이 며칠 동안 계속 바쁘셨어요. 질문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당시 미진쌤이 미래학력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무실에 있던 3학년 국어 주희선쌤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학 태양계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쌤께 질문을 하러 갔는데 없으셔서 뒤에 과학 뒷반 박상현쌤께 갔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없으시다 그러면 윤용쌤께 가서 또 질문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한 과목에 3-4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활용했어요.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 3학년쌤. 근데도 안 된다? 1학년쌤. 그래서 제가 현아쌤이랑도 2학년 때 조금 많이 친했었어요. 자유학년부 자주 갔었어요. 혹시 현아쌤 아시는 분? 저요. 왜 이렇게 많이 알지? 저도 매일 교문 수학입니다. 저도 맨날 1학년 찾았어요. 뒷반이 수학 혹시 찾아봤어요? 그냥 놀러 가. 네,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때 항상 생활 루틴이 새벽
새벽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시험 기간이요.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학교 아침에 자송까지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절대로 잠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자면 아침에 좀비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읽고 있잖아요. 이게 들을 때마다 눈이 계속 감겨요. 절대 못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뒤로 나가서 저희 상현이처럼 뒤로 나가서 수업에 들었습니다. 이 스탠드 책상 있잖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빌려주셔서 항상 서서 수업 들었어요. 그러면 졸음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6시까지 자줍니다. 그냥 집에 오자마자 바로 기절하듯이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그냥 풀로 공부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랬었고 저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공부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계획표를 세우는 편입니다. 월, 주, 일 단위로 세웠었는데 이거는 그냥 대체적으로 아니 오늘 어떤 일정이 있었지? 오늘 무슨 대회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주 단위는 그냥 일 단위는 조금 대체적인 틀을 잡아놓는 정도 그리고 자세한 것들을 일 단위에 썼습니다. 질문, 올백 질문, 2교시, 3교시 질문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저는 쉬는 시간마다 질문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학 선생님 누구세요? 저도 서규석 쌤이셨거든요. 절대 못 자게 해요 수업 시간에. 네. 계속 깨우게 하세요. 네. 근데 그게 맞죠? 네. 아니에요. 저요. 근데 이제 질문을 너무 많아 하니까 그만 깨워요.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원 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 정도로 그랬었고 과목별 공부 방법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국어 진짜 어려워했고 진짜 제일 많이 공부했고 그랬는데 성적이 많이 안 나왔던 과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1, 2단원이잖아요. 근데 1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1단원을 다 끝내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진도를 나가기 전에 시험 범위 예습을 다 끝내놓고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일단 집중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더 눈에 잘 들어오고요. 궁금했던 점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습하는 셈이 되죠. 교과서는 3회동을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이때 일반 교과서를 사용 안 하고요. 교사용 교과서로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풀고 체크체크 풀어줬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다 오답노트 여기다가 만들어서 가져가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한 번 질문하러 갈 때 한 10문제씩 가져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학교에 갈 때 교과서 문제집 프린트 다 안 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다 패드에 넣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패드로 공부하고 패드로 필기하고 여기다가 문서 스캔해서 학습지 다 넣어놓고 문제집도 이걸로 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필기도 여기다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포 같은 것도 이걸로 풀고 오답노트 만들어서 시험 하루 이틀 전에는 저는 문제집만 풀었어요. 이때는 그냥 개념 계속 보거나 아니면 내가 틀렸던 거, 내가 어디 부분에 취약하더라, 어떤 유형에 대해서 약하더라 이런 것들 확인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여러분들도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올백, 족보 그 다음에 내신 코치 혹시 아시는 분? 네, 여기가 무료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족보는 돈 내고 하잖아요. 근데 내신 코치는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다 넣어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족보랑 약간 비슷한 사이트인데 기출문제 보는 거는 이제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교과서부터 해서 프린트, 필기했던 거, 족보, 내신 코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진짜요? 진짜요? 보내드릴게요. 오. 저 자료가 진짜 많아요. 혼자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다음 수학. 수학은 여러분 벼락치기에서 되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수학은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쌤, RPM, 일품 등을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닐 때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풀어주고 작년에 저희 닮은 파트에서 블랙라벨 문제 나왔어요. 블랙라벨. 애들이 한 번도 못 본 문제 이런 문제 어디서 나왔지? 했는데 소기섭 선생님 블랙라벨에서 내셨더라고요. 수학 진짜요? 어려운 문제 나온다? 소기섭 선생님이 내신 겁니다. 지원쌤은 쉽게 내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교과서에서 80% 나와요. 그래서 단원만 우리 무조건 보시고요. 쌤이 그런 말씀하세요. 단원만 풀다가 현아쌤이 그러셨거든요. 야 이거 첫 번째 문제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이거 시험에서 제일 단골 문제인데
이거 1번으로 들어가는 문제야. 이러면은 그냥 바로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학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줌을 열어서 애들을 초대한 다음에 그거를 같이 풀면서 보고 있어요. 아, 너는 그런 방향으로 풀었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풀어줬습니다. 또는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시면 사회가 추가될 건데 이제 사회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강의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애들한테. 사회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의 변화는 뭐고 공급의 변화는 뭐고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요. 수요 변화 이렇게 있는데 왜 이 요인이 발생되는지는 모르네? 이런 것들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고 과학은 여러분 이제 2학기 가시면 이거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체. 파트가 진짜 빡세요. 인체 생물단. 유련 맞아요. 그건 3학년. 운동유련. 이렇게 생물 파트나 또 다른 파트에서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은 무조건 출제예요. 화학 같은 데서는 이제 실험이 많이 나거든요. 실험도 무조건 출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형성평가 받으시죠? 그것들도 다 나오니까 만약에 벼락치기 한다? 문제집 풀지 마세요. 그냥 교과서 프린트만 보세요. 그렇게 해도 80은 진짜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영어 저 파라투스 그 학원을 2학년 때 다녔었거든요. 중간고사 때까지만. 근데 나와서 본문 외우는 거 시켰어요. 달달 외우면서. 근데 학원 다니면 다 외우게 시키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하위권인 애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점수 받아야 돼요. 근데 난 좀 실력 있다. 난 조금 그래도 기초는 안다. 그러면 시간 낭비 그 자체예요. 그냥 본문 대화문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다 변형돼서 나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잘 안 보이는데 전치사 종류, 접속사, 동사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쓰였는데 동명사로 변환 가능한지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본문 아예 안 외웠어요. 그냥 그리고 많이 봐주시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어는 대부분 다 프린트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영풀이 이거는 단골 그리고 대화문, 본문 필기 전부 학교 프린트만 봐주시고 내신 콘서트 저는 하나 풀었습니다. 항상 내신 콘서트만 풀었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이거 풀게 했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역사 여러분 심지연쌤이죠? 네. 담임 선생님이 심지연쌤이죠? 예. 저도 심지연쌤께 작년에 역사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필기로 했었어요. 필기를 다 썼었는데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필기를 보는데 필기를 보고 문제집을 풀 때 계속 빠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뭐였지 하면서 계속 앞에 장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서 저는 그냥 교과서를 통합일기 했습니다. 그냥 교과서 여기 본문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다 외웠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효율적인 게 저 이번에 벼락치기 했다 했잖아요. 제가 학생 때 너무 바빠서 역사책 많이 잤어요. 근데 그때 역사 공부할 때 4일 컷 끝냈습니다. 양은 50쪽이었거든요. 근데 끝낼 수 있어요.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패드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창을 2개로 나눠서 하나는 교과서를 띄우고 하나는 메모를 띄워서 타자 치면서 외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흐름을 일단 다 알고 여러분 3학년 오시면은 이윤승 쌤이랑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쌤 진짜 어렵게 내거든요. 신교쌤 이런 거 안 내세요. 이런 거 안 내시는데 그냥 여기만 내세요. 그리고 엄청 쉽게 내시잖아요. 근데 그 쌤은 이런 거 막 단어 하나씩 바꿔서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기를 외우면 진짜 힘들어요. 교과서 자체 외워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시간이 덜 들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벼락치기 방법.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될 게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부 딱 7일 했어요. 역사 4일, 영어 1일, 사회 하루, 국어 2일 했어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을 100% 활용했어요. 뽕을 제대로 뽑아 먹었어요. 한 번도 잔 적이 없고요. 역사 빼고 한 번도 잔 적이 없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건 나중에 공부할 때 외우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외워줍니다. 다른 이따가 공부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제대로 뽕을 뽑아 먹었고 발표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남았을 때 공부 시작할 때 70%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70%가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30%만 공부하면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점수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수업만 들어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7, 80은 나와요. 진짜. 암기과 공부 아니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3일 전부터는 저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문제집 같은 거 안 풀었던 소리예요. 그냥 개념 보고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친해지면 좋은 점. 저는 유인쌤. 맞아요. 유인혜 쌤. 저 최근에 유인혜 쌤그 가게 갔다 왔어요. 작년에 저희 담임이었어요. 오, 유인혜 쌤 그래갖고 좋으시죠? 네, 그래서 금방 이쌤이랑도 가보고 싶어요. 친했고, 그다음에 사랑 쌤이랑 제일 친했고, 미진 쌤이랑도 많이 친했고, 그리고 이제 도림 쌤이랑 되게 친했어요. 오. 그래서 도림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줌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도림 쌤이 줌으로 막 ASMR 해주시고 보이시죠? 가위로 막 ASMR 해주시고 막 인스타로 저한테 모에모에 큐 그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막 이러면서 사진 같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셨는데 작년 기가 신혜지 쌤, 이번 기가 최현지 쌤, 그다음에 가셨는데 연지 쌤 이렇게 많이 친했었습니다. 쌤들이랑 친해지면 좋은 점은 내가 좋은 고등학교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100%꼭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기부 너무 잘 써주시고요. 일단 좋은 행사나 이벤트들 있으면 먼저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세특이라고 동아리만큼 중요한 게 세특이거든요. 생기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얘가 수업을 잘 들었고 얘가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든다 그럼 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주요 5-6과목 다 받았었습니다. 세특. 그 정도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사랑쌤이 청라에 있는 중학교로 가셨거든요. 근데 쌤이 먼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선생님이 올게 해서 밥 사주시고 카페 가서 음료 사주시고 인생 네컷도 같이 찍고 막 커플 아이템 맞추자고 식물도 사주시고 그랬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친해지면 좋은 게 일단 존경하는 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과목은 진짜 열심히 듣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당연히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랑쌤이 가실 때 너무 아쉬워서 사랑쌤이랑 친했던 쌤들 다 한 10분 정도 모아서 영상편지 찍고 교감쌤까지 섭외해서 영상편지 찍어서 드렸었습니다. 네. 쌤들이랑 친해지면은 일단 선생님 덕질을 하잖아요.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었습니다. 지금은 저기 밖에 그 쓰레기 버리는 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였어요. 맞아요. 그 컨테이너를 저랑 학생의 선배들이 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때 MC도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학생회 하면서 후배들이랑도 친해져서 각종 계획 행사 많이 참여하고 그랬어요. 인용이다. 혹시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는데 5분 남았나요? 네. 그 정도 남았네요. 많이 처음 발표 이렇게 진행해본 거라 미숙했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뭐 도움 필요한 거 학교 생활하는데 억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이게 잘 나오나? 제가 여기다가 인스타 써드리겠습니다. 더 지우지 말자니까. 근데 연락 주실 때 몇 반이라고만 말해주세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저 혹시 대학교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해외로 갈 겁니다. 오. 저는 그래서 제가 국제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벼락치기를 한 거예요. 내신이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수업을 너무 잘 들어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었고 그래서 일반고를 생각 중입니다. 저도 그 수학학원 안 다니고 지금 인강으로 듣고 있는데 그 시험 보면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학원을 다니는 게 좋죠. 근데 이게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수학은요 안 풀리잖아요. 그럼 바로 답지를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0분 이상은 일단 고민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미뤄서 자투리 시간에 계속 봐줍니다. 근데도 한 2-3일 지났는데 안 풀린다? 그때 애들한테 힌트를 조금 받아요. 선생님들한테 다 알려주지 마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수학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면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상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의 문제 유형들을 외워서 풀면 중학교 때는 먹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때 폭망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했던 애가 고등학교 갔는데 망했다라는 말이 왜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수학을 암기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생각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많이 돌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걸 추천해요.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학원 다니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는 계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좀 압박을 안 해요. 제가 6학년 때는 오버워치만 하느라고 새벽 4시에 자고 너무 재밌죠? 같이 하시나요? 새벽 4시에 자고 그러니까 밤을 샐 정도로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어머님이 한 번도 안 건드셨습니다. 왜냐면 나를 믿으니까.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아니까. 제가 1학년 때 그렇게 놀러 다닐 때도 이상한 거 말고는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냥 바운더리 안에만 있게 하고 너 왜 그 친구랑 놀아? 너 왜 그 걔네 집에서 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럼 난 나중에 뭐 하면서 살지?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공부가 일단 재밌어지기 시작한 건 목표가 있어서요. 간절해야만 해지거든요. 간절해야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져야만 공부가 간절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요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목표가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근데 언니도 옛날에 조금 그런 언니 오빠들이랑 놀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랑 다시 놀고 싶어질 때 오지 않아요? 지금도 친해요. 친한데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놀아도 그쪽 무리 애들이랑 싹 이렇게 몰아가지고 막 노래방 다니고, 그러니까 노래방을 다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걔네는 거기서 이상한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1대1로 만나요. 그래서 이게 선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절대 애들이 권하거든요. 범법적인 행동들을. 근데 저는 일단 권한 당한 적은 없는데 다른 애들은 많이 권해줘서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만 하면 좀 그게 그러니까. 약점 잡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그때 놀았던 애들 중에서 저만 빠져나왔어요. 다 그렇게 놀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빠져나와서 솔직히 지금 보면은 많이 죄책감 느껴지긴 하는데 그때 내가 같이 데리고 나왔어야 됐는데 나만 너무 바뀌어졌으니까 그게 좀 죄책감 들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도 될까봐 혹시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부러 제 과거를. 근데 이게 제가 느낀 거는 그때 같이 놀았던 애들 중에서 거의 10명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9명은 다 가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갈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바뀌고 싶어요. 걔네도 바뀌고 싶어요. 근데 돌아갈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빙빙 도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잡아주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걔네한테 어른은, 걔네한테 사회는 부모님이랑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 잘 사귀세요. 저는 근데 아직도 많이 연락해요. 완전히 배제시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좀 적당히 어울리라는 뜻이에요. 너무 고맙고 이거 좀 애들 좀 나눠줘라 이거. 너무 좋았다. 뒤로 넘겨. 이게 많이 없으니까 가위바위보.